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미래를 두고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핵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던져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인공지능이 캐나다의 미래를 만들게 될까요? 아니면 무너뜨리게 될까요? 지금 캐나다 정부는 경제 성장의 열쇠로 AI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반면에 전문가들은 잠깐만요, 위험합니다 하고 경고등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회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경제를 살리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캐나다 정부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야심찬 계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미래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는 거죠. 정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AI 챔피언 기업들을 키워내고 이걸로 세계 무대에서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AI에 투자해서 더 잘 살게 되자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심각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한번 볼까요? 왜 전문가들은 이 장밋빛 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몬트리올에 있는 비영리 AI 연구소 밀라의 CEO인 발레리 피사노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안전장치라는 건 사실상 거대 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들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게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자율 규제만 믿고 가기엔 너무 위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피사노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항공산업, 제약산업, 심지어 원자력 에너지까지. 과거에도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술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왔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AI가 우리 삶에 미칠 수 있는 위험들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밀라 연구소에서 주시하고 있는 위험들을 보면요,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AI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될지, 또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AI가 뺏어가지는 않을지 같은 문제들이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가 환경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그리고 최근 들어 점점 늘고 있다는 AI 챗봇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사회 현상까지 정말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AI와의 관계라는 게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사교 기술을 연습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예 현실의 인간관계와는 담을 쌓고 고립되어 버리는 정말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약속과 위험, 이 두 가지 얼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의료 분야입니다. 바로 이 센트리라는 장비를 보면 AI의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프레데릭 르블롱이 공동 개발한 휴대용 도구인데요. 수술 중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조직이 암세포인지 아니면 정상 조직인지를 AI가 실시간으로 판별해 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걸 개발한 프레데릭 르블롱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있으면 불필요한 두 번째 수술을 피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한 번의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해서 환자를 완치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비를 만든 르블롱조차 경고의 목소리를 냅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없다면 AI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AI 알고리즘이 젊은 남성들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이나 노인 환자에게는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AI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거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이 AI 혁명을 현실로 만들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데 최대 7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측을 보면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무려 945테라와트시에 달할 거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전력량보다도 많은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이 스트럭처의 안젤라 아담 같은 업계 리더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는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쪽에서는 위험하다고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에반 솔로몬 AI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정부는 양극단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 거품이야 라거나 우린 다 망했어 같은 극단적인 시각은 피하고 싶다는 거죠.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부처가 힘을 합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마치 큰 퍼즐을 맞추듯이 각자 역할을 맡는 거죠. AI 장관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을 다루고 문화유산부 장관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 문제를, 또 법무부 장관은 관련 형법 개정을 맡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율하기 위해 AI 전략 태스크포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계획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전략의 방향을 정하는 이 AI 전략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을 보면 너무 기술 산업계 인사들 위주라는 지적이 있어요. 24명이 넘는 위원 중에 AI의 안전한 사용이나 대중의 신뢰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은 단 3명뿐이라고 하니까요. 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캐나다는 AI라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술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를 보호할 충분한 안전장치를 제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